어둠이 내린 숲은 기괴한 정적에 잠겼다. 하지만 설아를 비롯한 상단원들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살기, 풀벌레 소리조차 잡아삼킨 서늘한 기운이 사방을 조여오고 있었다. 후, 설아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상단을 이끌고 3년 산맥을 넘어온 지 벌써 보름째. 천하제일의 영약 설삼을 솜씨의 쌩을 채취하는데 성공했지만 소문이 새어나간 것이 분명했다. 아니, 애초에 이런 귀한 약초를 노리는 무리가 없을 리 없었다. 소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단의 무사대장 진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손은 이미 검자루를 움켜쥐고 있었다. 인류 후기의 무공을 갖춘 진무조차 이 살기 앞에서는 긴장을 감추지 못했다. 진정하게, 우리에겐 운대엽께서 계시지 않은가. 설아가 앞을 응시했다. 그곳엔 검은 도포를 걸친 사내가 서 있었다. 그의 본명도 출신도 알 수 없는 떠돌이 무인. 하지만 그가 보여준 실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청운상단이 설삼을 무사히 채취할 수 있었던 것도, 그 험난한 산맥을 넘어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 사내 덕분이었다. 운은 눈을 감고 서 있었다. 그의 내면에선 설삼의 연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불과 3일 전 그는 설삼의 정기를 온전히 흡수하며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다. 이제 그의 단전에는 두 개의 기운이 공존했다. 하늘을 거스르는 마기와 만물을 얼리는 한빙지기가. 나와라. 숨바꼭질은 체질에 맞지 않는다. 운의 나직한 목소리가 숲을 울렸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흑이인들이 유령처럼 솟아올랐다. 그들의 가슴에는 붉은 바람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흑풍방. 진무가 경악했다. 흑풍방은 사파오방 중 하나로 하북 일대를 주름잡는 악명 높은 조직이었다. 그들이 이곳까지 온 것은 설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청운상단의 계집, 결국 설삼을 채취했나 보군. 하지만 그 영약은 우리 흑풍방의 것이다. 자객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잔인하게 웃으며 걸어 나왔다. 그는 사파에서도 악명 높은 귀영검 사마휘였다. 인류 고수의 정점에 도달한 자로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신법으로 수많은 정파 무인의 목을 쳤던 자다. 그의 검법 앞에서는 어떤 호위무사도 무용지물이었다. 귀영검 사마휘. 들은 바로는 하북 무림에서 30년간 패배를 모른다던데.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무공에는 문외한이었지만 강호에서 떠도는 소문은 잘 알고 있었다. 사마휘는 그 소문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다. 대엽, 조심하십시오. 저자는 설아의 경고가 끝나기도 전 사마휘의 신형이 흐릿해졌다. 슈슈크. 검은 그림자가 운의 목을 노리고 쇄도했다. 한순간 9개의 잔상이 생겨나며 운을 사방에서 포위했다. 이것이 바로 귀영검의 절기, 구영살이었다. 9개의 그림자 중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 수 없고 모두가 진짜처럼 살기를 뿜어냈다. 청운상단의 무사들은 숨을 죽였다. 그들의 눈에는 운이 이미 죽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운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눈을 감고 설삼의 정기로 가득 찬 새로운 단전의 흐름을 느꼈다. 느리군.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 같아. 운의 의식이 확장되었다. 역천기공 제사성에 도달한 그에게는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사마위의 9개의 잔상이 모두 그의 감각 안에 들어왔다. 진짜와 가짜의 구분도 명확했다. 더욱이 그 빠르다던 신법이 그에게는 한없이 느리게 느껴졌다. 운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의 눈동자는 이제 인간의 것이라기보다 포식자의 그것에 가까웠다. 동공 깊숙한 곳에서 검은 빛이 요동쳤다. 재미있는 재주로군. 하지만 운이 천천히 한 손을 들어 올렸다. 그의 손바닥에서 검은 안개 같은 기운이 피어올랐다. 운의 발치에서부터 검은 진기가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순식간에 반경 30장이 어둠 속에 잠겼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공간 그 자체를 장악하는 절대 영역이었다. 순간
쇄도하던 사마위의 몸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마치 진흙탕 속에 빠진 것처럼 공기가 무겁게 그를 짓누른 것이다. 9개의 잔상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본체만이 그 자리에 드러났다. 이게 무슨... 사마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30년 무림을 누빈 그였지만 이런 무공은 처음이었다. 움직이려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진기를 운용하려 해도 단전이 얼어붙은 듯 굳어 있었다. 본좌의 앞에서 그림자를 논하다니 가소롭구나. 운이 천천히 검을 뽑았다. 평범한 철검이었으나 설삼의 냉기와 역천의 마기가 결합된 보랏빛 검강이 검신을 흉측하게 휘감았다. 그 검강을 보는 순간 사마위는 깨달았다. 저것은 절정고수만이, 죄딩 까오쇼만이 펼칠 수 있는 경지. 자신보다 최소한 2단계는 위의 경지였다. 잠깐 기다려라. 우리 방주께서는... 사마위가 다급히 외쳤다. 하지만 운의 검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서걱. 단 한 번의 휘두름. 하지만 그 궤적은 기이할 정도로 뒤틀려 있었다. 검강이 허공을 가르며 뱀처럼 휘어졌다. 사마위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그의 가슴에는 깊은 검은과 함께 검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사마위는 마지막 순간 운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 눈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연민도, 분노도, 심지어 살이조차 없었다. 그저 벌레 한 마리를 죽인 것처럼 담담한 눈빛이었다. 그것이 사마위가 본 마지막 광경이었다. 쿵. 인류 정점의 고수 사마위가 땅에 쓰러졌다. 흑풍방의 무사들은 잠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30년간 무패를 자랑하던 그들의 검술대장이 단 1검에 쓰러진 것이다. 방주님이 돌아가셨다. 이 괴물 같은 놈, 죽여라. 정신을 차린 자객들이 발악하며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곧 깨달았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운은 검을 들어올리지도 않았다. 그저 흑야 영역을 펼친 채 그들의 숲속으로 유령처럼 파고들었다. 검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흑풍방 무사들의 목숨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챙, 챙, 챙챙챙.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연이어 울렸다. 아니, 정확히는 금속을 베는 소리였다. 운의 검은 상대의 병기를 먼저 박살낸 후 그 틈을 노려 급소를 노렸다. 완벽한 효율, 불필요한 동작 하나 없는 살인검법이었다. 으아악,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비명이 숲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운은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비무가 아니었다. 일방적인 도살이자 밤의 지배자가 벌이는 처형식이었다. 한 무사가 도망치려 돌아섰지만 그의 등에 검은 진기가 박혔다. 심장을 관통한 마귀는 즉시 그의 경맥을 얼려버렸다. 또 다른 무사는 필사적으로 방어했지만 검강이 그의 검을 부러뜨리고 목을 베어냈다. 수십 명의 정예 무사들이 불과 10여 호흡 만에 반으로 줄어들었다. 설아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무협소설에서나 보던 절정고수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아니, 소설보다 더 압도적이고 잔인했다. 진무대장, 저분이 정말 인간입니까? 설아의 옆에 선 호위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진무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역시 인류 후기 무인으로서 자신만의 자부심이 있었다. 하지만 운의 무공을 보는 순간 그 자부심은 산산조각 났다. 저건 화경화징이다. 무공을 넘어선 경지. 화경, 기술을 넘어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경지. 진무가 평생 꿈꿔온 목표였다. 하지만 그 경지에 도달한 자를 직접 보니 기쁨보다는 공포가 앞섰다. 바로 그때였다. 운의 발걸음이 바뀌었다. 이제껏 그는 평범하게 걸으며 적을 베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의 발이 지면에 닿을 때마다 둔탁한 파동이 일어났다. 쿵, 쿵, 쿵. 마치 전쟁의 북소리처럼 규칙적이고 강렬한 파동이었다. 그 파동은 공기를 타고 퍼져나가 자객들의 심맥을 뒤흔들었다. 컥,
심장이, 무사들이 가슴을 움켜쥐었다. 심장이 터질 듯 고동치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어떤 이는 무릎을 꿇었다. 천마굴림보, 천마신공의 절악 중 하나로 걸음 하나하나에 천마의 위압을 담아 적의 심신을 압도하는 무상보법이었다. 고수일수록 그 위압을 더욱 강하게 느낀다. 왜냐하면 그들은 운이 발산하는 경지의 차이를 본능적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비무가 아니다. 흑풍방의 부방주 격인 학혈검 백무련이 절규했다. 그는 인류 중기의 고수로 사마휘 다음가는 실력자였다. 하지만 그조차 운의 보법 앞에서는 무력했다. 항복한다. 우리가 항복하겠다. 백무련이 검을 내던지고 무릎을 꿇었다. 살아남은 자들도 그를 따라 무기를 버렸다. 인간의 힘으로 대적할 수 없는 절대자를 마주했을 때 느끼는 본능적인 복종이었다. 운은 천천히 걸음을 멈췄다. 흑야 영역이 서서히 걷히며 달빛이 다시 숲을 비췄다. 그제야 청운상단의 사람들은 주변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바닥엔 20구가 넘는 시신이 널려 있었다. 모두 일격에 급소를 맞아 죽었다. 피비린내가 진동했지만 운의 검과 옷에는 피 한 방울 묻지 않았다. 완벽한 제어의 결과였다. 전투가 끝난 후 숲에는 오직 피 냄새와 서늘한 냉기만이 감돌았다. 운은 피 묻지 않은 검을 갈무리하며 설아를 돌아보았다. 청운상단은 이제 안전하다. 하지만 명심해라. 그의 눈빛이 설아의 가슴 깊숙한 곳을 꿰뚫는 듯했다. 이 설삼은 단순한 약초가 아니다. 무림의 피바람을 부르는 도화선이지.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 기대하지 마라. 설아는 마른 침을 삼켰다. 눈앞의 산에는 방금 수십 명을 죽였음에도 호흡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의 이마엔 땀 한 방울 없었고 기운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마치 산책을 다녀온 것처럼 담담했다. 대협, 아니, 운공자. 설아가 공손하게 폭언했다. 그녀는 상인의 딸답게 상황 파악이 빨랐다. 지금 이 순간 운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청운상단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었다. 오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감히 여쭙겠습니다. 공자께서는 이 설삼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솔직한 질문이었다. 설삼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운이 지금 당장 그것을 빼앗아도 이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웠다. 무림은 양육강식의 세계였으니까. 설삼, 운이 피식 웃었다. 그의 웃음에는 묘한 여운이 담겨 있었다. 이미 내 것이 되었다. 내 단전에서 순환하고 있지. 예? 설아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설삼은 분명 상단의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 설삼의 연기는 채취 순간부터 흩어지기 시작한다. 나는 그 흩어지는 기운을 모두 흡수했지. 이제 내가 가진 것은 껍데기에 불과해. 운의 말에 설아는 충격을 받았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것은 무가치한 약재란 말인가? 하지만 걱정 마라. 그 껍데기도 범인에게는 100년 묵은 산삼보다 귀하다. 약효가 충분히 남아있으니까. 운이 등을 돌렸다. 그는 더 이상 설삼에 관심이 없었다. 그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니까. 그럼 공자께서는 이제 떠나시는 겁니까? 설아가 다급히 물었다. 운이 떠난다면 청운상단은 다시 위험에 노출될 것이었다. 흑풍방만이 아니라 다른 세력들도 노릴 것이 분명했다. 나는 애초에 너희 호의가 아니다. 다만 설삼의 위치를 알기에 따라왔을 뿐이지. 차갑지만 솔직한 대답이었다. 설아는 그제야 깨달았다. 운은 처음부터 자신들을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잠시 동행했을 뿐이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협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상단의 길입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 사내가 걷는 길 끝에는 정파도 사파도 아닌 거대한 마신의 보좌가 기다리고 있음을, 그리고 그 길에 동행한다면 청운상단도 범상치 않은 미래를 맞이할 것임을.
제5 장 무림의 그림자. 우는 대답 대신 앞장서 걸었다. 달빛을 등진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마치 거대한 마신이 무림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형상을 띠고 있었다. 설아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사내는 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어떤 사연이 있기에 저토록 강한 힘을 지녔을까?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가려는 것일까? 소저님, 진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운 공자의 무공은 마도입니다. 제가 느낀 기운은 분명 막이었습니다. 진무의 말에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어렴풋이 느꼈다. 운이 펼친 무공은 정파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진무대장, 정파와 사파의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한 건 그분이 우리를 구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소저님, 무림맹에서는 무림맹이 뭔데요? 설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무림맹이 우리 상단을 지켜줬나요? 흑풍방이 덤벼들 때 무림맹의 무사들이 나타났나요? 없었잖아요. 결국 우리를 구한 건 운 공자 한 분뿐이었어요. 설아의 말에 진무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이 옳았다. 무림맹은 정의를 외치지만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을 주지 않는다. 반면 운은 마도 무인일지 몰라도 확실히 그들을 구해주었다. 우리는 상인입니다. 상인에게 중요한 건 이익과 신이죠. 운 공자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청운상단의 도리입니다. 설아가 운의 뒤를 따라 걸었다. 상단원들도 그녀를 따랐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이상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편 무릎 꿇은 흑풍방 무사들을 바라보며 백무련은 이를 갈았다. 젠장, 방주님을 이렇게 잃다니. 부방주님, 어쩌시렵니까? 살아남은 무사 중 하나가 물었다. 백무련은 잠시 고민하다 결정을 내렸다. 총타로 돌아간다. 이 일을 총방주께 보고해야 한다. 저자의 정체를 밝혀내고 반드시 복수한다. 하지만 백무련은 알지 못했다. 운이란 사내가 얼마나 깊은 어둠 속을 걸어왔는지, 그가 지금껏 쓰러뜨린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흑풍방 따위는 그에게 있어 수많은 적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석 달 후 청운상단은 무사히 낙양에 도착했다. 설삼은 예상대로 엄청난 가격에 팔렸고 상단은 큰 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설아의 마음속에는 이익보다 중요한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 우는 낙양에 도착한 후에도 떠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떠날 수 없었다. 설아가 상단의 최고 빈객으로 그를 모셨기 때문이다. 우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한동안 머물기로 했다. 운 공자, 차 한잔 하시죠. 설아가 정원에서 차를 우렸다. 우는 묵묵히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서먹함이 사라지고 묘한 신뢰감이 자리 잡았다. 소저는 내가 마도 무인인 것을 알면서도 왜 이리 대하는가? 운이 처음으로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다. 설아는 빙그레 웃으며 차를 따랐다. 제게 중요한 건 정사가 아니라 은희입니다. 공자께서 우리를 구해주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은인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이다. 내가 언젠가 너희를 배신할지도 모른다. 그럴 리 없어요. 설아가 자신 있게 말했다. 공자께서 만약 우리를 해치려 했다면 진작에 했을 거예요. 설삼도 빼앗고 상단의 재물도 털었겠죠. 하지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누군가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 멀리서 낙양의 번화가가 보였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장사치의 호객 소리가 들려왔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하지만 우는 알고 있었다.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흑풍방은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더 많은 적들이 나타날 것이다. 설삼의 소문이 퍼진 이상 무림의 수많은 세력이 청운상단을 노릴 것이었다. 하지만 우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했다.
더 강한 적과 싸우고 더 높은 경지에 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역천의 길이었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겠군. 운이 중얼거렸다. 그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검은 빛이 반짝였다. 역천무신의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무림은 곧 알게 될 것이다. 어둠 속에서 새로운 마신이 깨어났다는 것을, 하늘을 거스르며 자신만의 길을 걷는 절대자가 나타났다는 것을. 그날 밤 낙양의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드리워졌다.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것처럼.